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지금 전투 모드로 들어가기도 해서 오늘 옷이 좀 희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 대선이 이 미국 상황이 지금 좀 아주 살벌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걸로 봅니다. 클라이막스 시점은 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우리가 돈이 중요하니까 예.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이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 앙이가 그 코로나 독재의 욕심을 내가지고 제대로 된 저거를 전혀 안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최민희라는 그 사람은 나서가지고 파이자 모더나 얘기를 하는 그런 우리 쪽 주장, 또 그 다음에 임상도 끝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서둘러 도입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FDA 정도의 임상은 끝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무슨 친미스러운 발언이냐. 참 골아픕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영국에서도 임상이 안 끝났어요. 영국도 그러면 빨리 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국이 친미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우리 열심히 견뎌나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래트클리프 그 국가정보국장, 이게 예, DNI가 이게 조직 이름이 아니고 예. 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직함 이름이에요. 직함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래트클리프 DNI가 지금 그 행정명령, 그러니까 2018년 9월 12일에 발표됐던 13848인가 행정명령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12월 18일까지 저기 그 외국에 의한 선거 개입의 그 보고를 내게 돼 있거든요. 선거일로부터 45일 이내. 45일. 근데 그 보고서가 늦어진다라고 DNI의 그 공식 트위터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걸 두고서 이제 취재진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왜 늦어지고 있나를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왜 늦어지고 있다고들 얘기해요? 사실 뭐 저기 어째 블룸버그하고 그보다 좀 더 자세하게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DNI 수장인 국장인 레드클리프가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각 정보기관이 중국이 미국 유권자를 조작하려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인데 일부 정보기관 혹은 일부 정보기관 내 일부 세력과 대립 중이다. 즉 의견이 맞지 않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고 이런 이야기는 정보기관 안에서 그 소위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어가지고 DNI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블룸버그도 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그 미국의 그 정보기관 커뮤니티 그 IC라고 그러죠. 그 내부에서 미국 유권자 조작에 관한 중국의 시도에 관해서 어떤 수위로 규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늦추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이게 중요한 보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래트클리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는데 그걸 이제 기자들이 캐니까 이게 정보기관들 사이의 입장이 다르고 혹은 예를 들어서 그 정보기관이 그런지는 몰라도 FBI 안에서도 야 이거 중국이 개입했어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개입했어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야 그거 뭐 개입 별로 뭐 심각하지 않아 또 개입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서 이 정보기관들이 보고서를 DNI에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NI가 입장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DNI는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도 약하고 그 정보를 자기들이 직접 평가하고 수집하는 데가 아니고 취합해서 16개 정보기관의 정보 보고를 조정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16개 정보기관 중에
12개는 보고서를 올려왔는데 네. 나머지 4개가 우물쭈물하면서 보고서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못 올리는 이유를 까고 보니까 내부에서 중국이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같은 기관의 내부에서 아니다. 별로 뭐 부정 없었고 중국도 별로 크게 작용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정보기관은 D&I로 보고서를 못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얘기도 잠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중요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게 취합이 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합디다. CBS 어제인가 레드클리프의 입장 발언, 이제 다른 데의 발언들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뭐 처음에 12월 3일은 중국, 이란, 러시아,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개입, 뭐 그걸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추정으로 이 레드클리프가 어떤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쟁점은 바로 중국의 문제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각 정보기관들의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이제 쟁점은 중국의 이 미국 유권자에 대한 말하자면 개입 혹은 관여. 이게 어떤 수위냐. 이 부분이 쟁점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죠. 이게 또 백신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지쳐 있어서 네. 이 반중 정서를 덜 드러내요. 그렇죠. 또 반중 정서를 중심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백신이 지금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초기인데도 1,500만 샷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모더나도 금방 나온다고. 참 여기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백신 부작용이 있다. 뭐 부작용이 지금 저기 알래스카 지역에서 2건 보도됐고요. 그렇죠. 파이저 백신. 그다음에 영국에서 몇 건 보도됐는데 증상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PP 글리코. 이 증상이 PP 글리코에 관한 알러지예요. 그러니까 PP 글리코라는 건 나중에 밝혀졌고 나중에 아니라 처음부터 밝혔어요. 파이저가. 있을 수도 있다. 항상 모든 약품 그렇죠.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소량의 mRNA를 주사에 희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mRNA를 손상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뭐 30도, 마이너스 25도 이런 그렇죠. 데서 보관을 해요. 보관했죠. 그러니까 아마 용제에 쓰일 거예요. PP 글리코가. 그렇죠. 용제란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 PP 글리코에 대해서 저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PP 글리코 알레르기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유도 밝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참고로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만 명당 1.8명,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명이 받으면 60명 정도가 그렇죠. 파이자나 모데나를 3천만 명이 만약에 우리가 접종을 하면 60명, 60분 정도가 이 알러지를 일으킬 확률이 있어요. 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릴 게 지금 아마 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 한국 메이저 언론들도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제 매경이 이야기를 하다가 받아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백신? 백신. 이제 왜 백신이 왜 우리는 백신을 지금 연말에 주요국 한 30개국은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새해를 백신과 함께 시작하는데 우리는 감감하냐 이러면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 뭐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켠에는 지금 아까 전에 뭐 이제 그건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외부 칼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대신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파이자 백신의 이 요소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치명적인 양 보도 효과를 내면서 지금 조중동에서 한켠에 막
아까 우리 최민희 씨가 또 전혀 이상한 네, 이야기했듯이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비용과 코스트와 그다음에 이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그 균형 감각이나 아니 뭐 진실 제가 보기엔 조중동은 거의 저기 뭐야 그 인민일보의 서울 환구시보의 아니, 서울 뭐 서울판 아무리 같은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이렇게 디스토션 이렇게 왜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 본론 결국 뭐냐? 미국 백악관의 국가정보국장 레트클리프가 예. DNI 레트클리프가 DNI 직함 이름이니까 예. DNI 레트클리프가 지금 이 대선에 대해서 외국 간섭의 여부, 예, 예. 외국 간섭의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종합 보고서를 이제 못 내놓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1월 초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예. 소문은. 예, 예, 예. 그러니까 12월 18일에서부터 한 열흘 이상 늦춰질 거다. 그러니까 아마 1월 6일, 1월 5일 전까지는 나오겠죠. 뭐. 저는 뭐 그 나오든지 소문이기 때문에 소문이니까. 이거 크리스마스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데들은 결정적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 스코틀리가 제대로 밝혔는데 공식적 트위터에 그 인텔 커뮤니티 그러니까 커리어 인텔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예. 직업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나온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커리어 인텔 커뮤니티 직업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보고서가 우리한테 늦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NI의 공식 트위터가 그 어감에 대해서 스코틀리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 양반 날카롭잖아요. 그 미국에 계신 분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 어감에 대해서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직업으로 밥줄로 정보 다룬다는 놈들이 겁나가지고 비실비실대고 있냐. 한방 뺨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리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거 정확히 본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인텔 커뮤니티라 그래놨다고. 직업으로 밥줄로 정보 다루는 자들의 동네에서.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DNI 트위터 자체를 해석한 거고 네. 아까 이제 인용해 주신 사우스타이나 모닝포스트나 블룸버그의 기사는 DNI가 왜 늦추고 있는 거 알아보니까 이게 쟁점이 중국 역할에 관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라스트 마지막 장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금 쟁점 문제 모든 길은 혹은 모든 선거 선거 부정에 관한 선거 부정에 관한 의혹 논란은 전부 지금 미중 전쟁으로 모아지고. 전쟁으로 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백신과 연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신이 저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이제 현재화되거든. 그렇죠. 그동안 공포와 주눅 들려 있던 데서 벗어나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야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게 배후가 중국이래. 오케이. 이래버리면 이제 불길에 기름 붓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 아니고 반역이 그렇게 되죠. 되죠. 그냥 선거 부정이 아니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죠. 국가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드라마틱한 요소가 지금 자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단언하면은 유튜브 정책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DNI가 나중에 발표하는 게 12월 말이 될지 뭐 크리스마스가 될지 1월 초가 될지 모르지만 발표하는 게 이 선거 부정의 원흉이 중국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한다면 즉 선거 부정이 중국 도발의 한 부분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렇죠. 게임이 확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나 스테이크를 집에서 잘 구웠어.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잘 구워갖고 이거를 딱 식탁에다가 제대로 해서 깔개라도 깔고 거기다가 보통 때 안 쓰는 그 꽃무늬 잔뜩 들어있는
그 본 차이나. 뭔지. 본 차이나 비싼 접시에 탁 담고 채소도 이쁘게 썰어서 옆에 놓고 그 세팅이죠. 소스도 탁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초도 하나 아니 부부싸움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는 좀 제대로 그다음에 뭐 어제 저기 거기 프랑스 가서 뭐 센테밀리옹 하나 좀 넣고. 아니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지. 센테밀리옹 별로 안 아니 비싸요. 그 저기 그 우리 그 편의점 가면 그 무슨 좀 가격 좋은 싼 그 포도주 팔잖아요. 우린 포토와인이 아니면 다 좋아. 그러니까 인공 포도주 아니면 그냥 다 좋아. 하나 놓고서 딱 하고 그 세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판을 차리는 거. 그렇죠. 이게 미국 대선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선에 이런 문제 있어서 저런 문제 있어서 이 문제 있어서 저 문제 있어서 하고 지금 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마당에 막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거하고 세팅하는 거하고 다르죠. 딱 보니까 이게 중국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하고 왁구가 딱 세팅이 짜이는 거는 전혀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스테이크를 그렇게 아무리 잘 구워도 만약에 이걸 내가 고기 덩어리를 현관바닥에 넣고 여보 먹읍시다라 그랬다가 내가 맞아 죽어. 내가 개야 그러면. 그렇지 맞아. 이렇게 비싼 걸 100g에 3만 원짜리를 해도 100g에 3만 원 넘어. 100g 6천 원짜리, 7천 원, 만 원짜리를 해도 100g에 요새 투프라 하면 한 14,5천 해요. 한 잔은. 나는 스테이크는 저기 코스트코에서 사 먹어요. 아니야. 한우는 못 먹어. 가격이 안 돼서. 난 300g은 먹어야 되거든. 스테이크 먹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코스트코에서 한 6천 원짜리 사면은 돼요. 100g에. 아니 제가 코스트코 선전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그 색깔 지금 차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노란 거가 노란 거에다가 파란 둘레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안고 부분인데 이게 작용하는 부분을 파란 화살표로 한 거는 지금 말하자면은 중국 도발이라는 정보예요. 정보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미국 내부에서 지금 일어난 현상과 그 다음에 행위자들의 말하자면 상호작용이 같이 분포죠. 이게 요걸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국 대선의 그 파이널 페이지를 보는 최종 국면을 이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더미니언 내 서버가 개판이다. 이거 지금 미시간에서 나왔고 아리조나는 전수 지금 압수 들어갔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까지 결론 나와요. 그렇죠. 아리조나가. 그다음에 유권자 부정이 있었다. 위스콘신에서는 무한격리, indefinite confinement. 그래서 위스콘신 대법원이 코로나는 무한격리 사안이 아니야. 라고까지는 판단을 해줬어. 그러면 코로나를 내세워서 실제로 무한격리자가 아닌데 나 무한격리 하고서 신분증 있는 사진 있는 신분증도 제시 안 하고 그 투표한 사람들 표를 다 버릴 거냐 말 거냐는 대법원이 안 냈어요. 결론을. 결론 안 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 나간 거지. 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절반의 승리예요. 그다음에 네바다는 뭐 사망자가 10,000명이 투표를 했고 비주민이 투표를 했고 수만 명이 불법 이민자가 뭐 한 10여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고 영주권이 시민권이 아니니까 투표 못 하는데 투표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펜실베니아는 가관이죠, 뭐. 조지아 펜실베니아는 이제 그거 완전 종합판이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다 불거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 의회가 움직이고 지금 제일 화끈하게 움직이는 데가 아리조나. 역시 아리조나 카우보이 멋있어. 그다음에 이제 연방 하원, 연방 상원 의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주 법원도 부분적으로 움직였고 연방 법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게 이제 일체화됐을 때 대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자 막 지금 계산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미국의 국내에서 펼쳐진 부정행위가 있냐 없냐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관한 이슈들을 둘러싼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석 그러니까 현상과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중국이 뒤에서 그걸 흔든 거야라는 판이 딱 깔려버리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거기다가 이번에 중국이 지금 중국 뒤에 지금 솔라윈드 사건도 배우가 중국이라는 얘기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가장 그 큰 문제가 처음에는
차베스 쪽에서 베네수엘라에서 2004년, 4, 5년. 네, 그 도미니언. 도미니언. 네. 그건 이제 그게 뭐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스마트매틱. 그것도 포렌식을 해보니까 저기 이 0.008 0.0008%여야 돼요. 오류율이.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에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오류율이 0.0008%니까 그거에 대해 되는데 거의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25만 표 중에 하나가 뭐 그렇죠? 12만 5천 표에 하나겠죠. 12만 5천 표에 하나.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68점을 몇 프로? 68%, 62%, 68%, 70%. 그다음에 뭐 네바다에서 70% 나오고 네. 이게 말하자면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누구야 줄리아니가 그 말하더라고. 줄리아니가 인터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카운팅 머신이잖아요. 개표기잖아. 그렇죠. 예. 카운팅 머신이 아니라 캘큘레이팅 머신이다. 계산기다 이거요. 가서 그냥 숫자 쳐넣으면 돼. 그러니까. 아이, 줄리아니가 그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하고 지금 막 대통령도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뭐 오리무중에 있는 미국에다가 미국은 완전히 사이버 태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예. 그거하고 이제 도미니언하고 만약에 연관성 같은 게 정확히 에비던스로 나왔을 경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우리 사회의 솔라윈드 사건의 그 심각성이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조중동 같은 데가 이거 전혀 보도 안 하고 있죠. 솔라윈드. 뻔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솔라윈드는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보 보안 시스템은 주로 정부나 이 기관에 가면 안랩 거를 꽤 써요. 그렇죠. 안철수 랩. 네. 안랩을 꽤 쓰는데 우리는 이제 안랩 그 백신을 깔면 PC에 깔잖아요. 예. 근데 큰 기관에서는 PC에도 깔고 서버에도 깔아요. 깔죠. 예. 이 솔루션이란 말, 그렇죠. 보안 솔루션이라고요. 솔라윈드가 미국 1위의 보안 솔루션인데 무슨 일인지 그 보안 솔루션 안에 바이러스를 심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피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보안 솔루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지가 알아서 한다 이거. 들어가면서. 로그인이요. 로그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바이러스 여러 종류 바이러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망치는 바이러스다. 파일을 깨버리는 바이러스다. 이러면은 그냥 가서 부셔버리는 바이러스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시스템 정상 작동 시켜놓고 내가 만약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PC에 이게 깔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로그인할 수 있는 모든 데는 다 로그인되는 거예요. 해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용 족집게 해킹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깔렸냐. 예를 들면은 미국의 5개, 6개 군 아닙니까? 우주군까지. 예. 우주군 빼고 육해공, 해병, 그다음에 해안경비대. 예. 여기 다 깔렸고 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처 웬만한 데 다 퍼져 있고요. 그다음에 포버스 500대 예, 중에서 450개. 포춘. 포춘. 500개 기업 중에 450개 정도가 여기에 감염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이 사정을 11월 초에 알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솔라윈드의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이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솔라윈드의 배후에 누구야? 이건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발표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중국이다. 그리고 솔라윈드가 도미니언에도 깔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여러분 도미니언 홈피에 우리는 솔라윈드를 씁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했었었어. 했었어. 그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그 홈피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자 이러면은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것들 이거는 전부 이제 그 미중 전쟁에 대한 그 국가 안보적 세계 전략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 노란 거는 전부 이 스코프를 미국 내의 선거 부정 의혹에 관한 진실 규명이고 이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미국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그게 중국의 도발에 의한 것이었어. 이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설정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현상 자체도 저게 만약에 그 아주 정밀하게 재추적을 하고 재검표를 하고 뭐저 도미니언 포렌식까지 다 해서 하면은 선거의 결과를 명백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그 저기 개입 혹은 관여까지 되면은 반역이 되죠. 그러니까 부정과 반역이 부정과 반역이 되는 결합을 거예요. 한 겁니다. 예, 예. 부정과 반역이 되는데 지금 지금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며칠 사이에 지금 무시무시한 계속 이제 폭로들인데.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예.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뭐 저기 그 리눈도 변호사가 예, 예, 예. 그 우리 시간으로 18일 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아주 그냥 딱 하는 그냥 저기 저 트위팅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1급 변호사고 그러니까 중요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트위터에 아주 핵심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아주 놀라십니다. 네네네. 그 리누드가 저쪽 민주당 쪽에 그 성향의 스테판 브레이어 판사랑 그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예, 예. 쉽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8월 19일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통화에서 리누드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로버츠가 아니, 리누드가 존 로버츠가 이렇게 그러지 말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이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삐 처리가 나가요. 삐 처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M이 C8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GM이 C8 영어로 The Mother FER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녹취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렇죠. 이 상대방이 녹취 안 했으면 이거는 이제 정보기관이 녹취한 거란 말이에요. 도청한 그렇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증거는 안 될 거예요. 되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파이자 같은 게 발부돼 있었으면 증거가 되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불법 도청했으면 증거는 안 되지만 거꾸로 거꾸로. 존 로버츠가 리누드를 명예훼손으로 또 못 걸어. 못 걸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누드가 이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존 로버츠 이거 저기 뭐야 이게 연방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금 현직 대통령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저 GME C8 놈이 선거에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건 이거 국가 반역이거든. 자위잖아요. 자위. 만들겠다. 만들겠다요. 능동이에요. 능동. I will make sure예요. I will make sure.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반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브스는 또 뭘 폭로를 했냐면 윌리엄 바가 포브스라 그러면 그게 듣보잡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윌리엄 바가 도미니언으로부터 아마 법률 자문 뭐 이런 비용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부터 해가지고 200만 달러를 받았고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이 든 영감쟁이가 눈알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저기 그냥 사임서 쓴 거죠. 사임서 쓴 거죠. 이게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모아질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희망 고문을 좀 해보면 일정을 좀 한번 챙겨봐야 네, 희망 돼요. 고문입니다. 이거 희망 고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사, 폭로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도미니언이고 그 다음에 유권자의 여러 가지 그 난잡한 요소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다 섞여 있는데 도미니언은 미시간, 애리조나가 큰 쟁점이고 그 다음에 유권자의 이 엉망진창 그 부정 그 의혹 이거는 위스콘신, 네바다 그런 거고 조지아, 펜실베니아는 완전히 그냥 다 섞여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 기존의 여러 가지 뭐 폭로, 소사, 뭐야, 저기 뭐야, 제소, 뭐 이런 예. 것들은 계속되고 뭐 더 끔찍한, 더 비상식적인 요소가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정치적인 결정, 판단 혹은 법적인 이 판단을 해야 될 행위자들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이제 이게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섞여 이제 논의가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기관의 한 멤버로서 자기의 입장을 이제 정확히 정해야 될 압력을 이제 계속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고 그 예. 엔트로피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게 주의회, 주의회, 주법원, 연방 상하원 의원, 그다음에 연방 법원.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D&I 보고서, D&I가 이끌어서 정보 보고서가 빵 치고 나온단 지금 말이에요. 정보 보고서를 뭐 미리 저 정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기 입장하고 저 문제하고 지금 초저하게 뭐 계산 머리도 굴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아까 그리면서 1월 5일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1월 6일이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그 뭐 선출인단 선거 결과를 개함을 하는 거죠. 개표를 해서 공식화시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1월 5일까지 약 지금 한 7, 8일 동안 예. 저게 엄청나게 에스컬레이션 돼 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게 제대로 에스컬레이션 되면은 1월 6일 날 결과를 인정 안 하고 끝내버린다고요, 저게. 그렇죠. 그리고 저게 에스컬레이션 되면은 트럼프가 의회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에 의해서 행정명령, 그 2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2호에 의해서 그거에 바탕을 둬서 특단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역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영역에 관한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 대한 코트 마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 그러니까 비상조치가.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 재판을 군사 재판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역이 되니까 외국 우리로 치면 저게 뭐냐 여적죄가 되거든. 내란 여적이에요. 내란 여적이죠. 바깥 애들이 치고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게 여적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그 통진당. 통진당에 여적이 적용됐나 안 적용됐나? 내란은 적용된 것 같고. 내란 여적은 잘 모르겠는데 내란만 그때 뭐 이거 여적이 굉장히 무장을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내후 외환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외국의 그 장악에 손발을 맞춰서 내부에서 일을 일으키는 것. 그렇죠. 네, 그 여적이죠. 여적이죠. 내란 여적이 돼서 저게 이제 저 영역에 관한 이제 그 계엄을 할 수가 있을지 그렇죠. 몰라요, 저게. 그러니까 통상 조치가 아니고 비상조치를. 비상조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백모세는 탈출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워낙에 지금 그 어디로 공이 튈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완전히 진짜 목숨 내놓고 이제 볼장 다 보는 건데 저기까지 이게 갈지 안 갈지.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지금 정보 커뮤니티에서 초대형 적당한 보고서 같으면 저렇게 내홍을 겪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적당한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D&I가 아니죠. 저 마감일을 넘기고 있다는 얘기는 저게 적당한 보고서가 아니다.